소단에 넣어둔 돈. 옛날에 참봉벼슬을 한 홍기섭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홍참봉은 가난하면서도 어찌나 욕심이 없는지 집에 쌀이 떨어지기 일쑤였지. 그러니 식구들은 밥을 먹을 때보다 굶을 때가 더 많았어. 어머니, 배가 고파요. 네? 이를 어쩌누. 먹을 것이 하나도 없구나. 홍참봉의 자식들은 조림배를 물로 채우기도 했지. 이 모습을 보는 홍참봉의 부인은 마음이 아팠어. 한편 이웃 사람들은 홍참봉을 진심으로 존경했어. 저분이야말로 진정한 칼리의 모습이지. 홍참봉이 지나갈 때면 모두 그를 우러러 보았을 정도였단다. 그날도 홍참봉네 식구들은 하루 종일 굶었지. 저녁이 되자 식구들의 뱃속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났어. 홍참봉 아내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이부자리를 폈어. 얘들아, 그만 잠자리에 들자꾸나. 홍참봉의 아이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잠자리에 들었어. 아이들을 잘 가르친 탓도 있지만 집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아이들도 뻔히 알고 있었거든. 온 식구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였어. 살인문이 스르륵 열리고 시커먼 그림자가 들어오는데 가만히 보니 에구머니 도둑이야. 도둑은 살그머니 방 안으로 들어왔지. 이런 집이 오히려 실속이 있을 수 있지. 혹시 알아? 어디 깊은 곳에 금붙이라도 숨겨놓았을지. 도둑은 기대에 차서 둘레둘레 방 안을 둘러보았어. 뒤적뒤적 벽장도 뒤져보고 더듬더듬 책상 밑도 더듬어 보았어. 들썩들썩 책도 들어보고 옷가지도 탈탈 털어보았지. 하지만 금붙이는커녕 돈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 이상한데? 듣자하니 이 집 주인이 벼슬 자리에 있다던데 이렇게 감나는 물건이 없을 수가 있나? 도둑은 고개를 갸웃갸웃 거렸단다. 그렇지, 부엌에 숨겨놓은 모양이야. 그래, 벼슬아치 집안에 금붙이 하나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 도둑은 곧 금덩어리를 손에 쥘 생각에 들썩들썩 어깨춤을 추며 부엌으로 들어갔어. 그래, 귀한 물건일수록 이런 곳에 꽁꽁 숨겨놓아야 들키지 않는 법이지. 도둑은 한껏 기대에 부풀어 부엌을 뒤적이기 시작했어. 어디 보자. 금과 은은 어디에 숨겨놨을까? 도둑은 금비녀와 은수저, 반짝반짝 금덩어리를 떠올리며 구석구석 뒤졌어.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은수저 하나 나오지 않는 거야. 이럴 수가? 도통 있는 것이 없잖아. 도둑은 화가 나서 복면을 벗어 획 던져버렸어. 드르륵 찬장을 열어봤더니 개케한 냄새만 나고 빠끔히 아궁이를 들여다봤더니 풀풀 먼지만 날리고 쌀독 뚜껑을 여니 텅텅 비어서 소리만 울리는 거야. 금과 은은커녕 집집마다 다 있는 녹구루조차 없었지. 부엌에 있는 물건들은 몽땅 낡아 빠져서 쓰기에도 허술한 것만 가득했단다. 뭐 이런 집이 다 있어? 도둑은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말했어. 그때 부뚜막에 있는 가마솥이 눈에 들어왔지. 에이, 저거라도 가져가야겠다. 도둑은 솥뚜껑을 벌컥 열었어. 그런데 솥안에는 눌러붙은 밥알 한 톨조차 보이지 않는 거야. 밥을 해먹은 흔적이 아예 없었지.
호호, 이럴 수가 있나? 도둑은 기가 탁 막혔어. 자기 집도 이만큼 찢어지게 가난하진 않거든. 그때 생쥐가 쪼르르 지나가는데 도둑은 어이가 없어 웃었지. 허허, 주워 먹을 것 하나 없는데 생쥐는 돌아다니는군. 오늘 허탕을 쳤군. 집에나 돌아가야겠어. 그런데 막상 가려고 하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야. 이거 참. 마침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찰랑찰랑 엽전 소리가 났어. 불쌍한 사람들인데 이 엽전이라도 주고 가야 하나? 도둑은 잠시 머뭇거리며 고민에 빠졌지. 에이, 모르겠다. 결국 주머니에 있는 엽전 단량을 꺼내 소단에 쨍그랑 넣었어. 그러고는 조심조심 부엌문을 열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갔단다. 다음 날 홍찬봉 아내는 부엌 앞에서 긴 한숨을 쉬었지. 에휴, 오늘 아침에는 무얼 먹어야 하나? 홍찬봉의 가족 모두 이틀 내내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 그래서 오늘은 뭐든지 먹고 허기를 달래야 했지. 그래, 옆집에서 쌀을 씻는 쌀뜨물이라도 얻어서 끓여 먹어야겠다. 홍찬봉 아내는 바가지를 가지러 부엌으로 들어갔어. 그런데 솥뚜껑이 활짝 열려 있는 거야. 어? 솥뚜껑이 왜 열려 있지? 이상해서 들여다보니 엽전 단량이 들어있지 뭐야. 아이고머니, 돈이잖아. 홍찬봉 아내는 엽전을 들고 후다닥 남편에게 달려갔어. 이것 좀 보세요. 부인이 홍찬봉에게 엽전을 보여주었어. 아니, 이게 웬 돈이요? 홍찬봉이 깜짝 놀라 부인에게 물었어. 글쎄, 이 돈이 소단에 있지 뭐예요. 아마도 하늘이 우릴 가엾게 여겨서 내려주신 모양이에요. 당장 나가서 이 돈으로 먹을거리를 좀 사야겠어요. 그러나 홍찬봉은 절레절레 고개를 저었어. 그럴 리가 있어. 누군가 잘못 놓고 간 돈일 거요.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찾아야겠소. 왜 우리 집 소단에 이 돈을 넣고 가겠어요? 분명 우리에게 준 돈이 맞다니까요. 아무리 아내가 말을 해도 홍찬봉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단다. 잠시 후 홍찬봉은 종이에 큼지막하게 글을 썼어. 돈을 주어서 보관하고 있으니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찾아가시오. 홍찬봉은 종이를 담장에 척 붙이고는 아내에게 단단히 일렀어. 누구든 돈 주인이라고 하면 내게 꼭 데려오시오. 너도 나도 주인이라고 나서면 어찌하시려고요? 홍찬봉 아내가 잔뜩 심술이 난 얼굴로 말했어. 그건 걱정 마시오. 돈의 주인이 맞는지 아닌지는 쉽게 알 수 있소. 말을 마친 홍찬봉은 방으로 들어가 책을 읽었지. 부인은 담장에 붙은 종이를 못마땅한 얼굴로 계속 쳐다보았어. 에휴, 아까운 돈. 우리 식구 모두 굶어 죽을 판이구만. 홍찬봉 댁 담장에 붙은 글을 보고 곧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어. 돈을 주었으면 그냥 가질 것이지 왜 돌려주겠다는 거지? 소문대로 홍찬봉 어르신은 참 정직하신 분이셔. 아무렴 법 없이도 살 뿐이야. 마을 사람들은 홍찬봉의 정직함에 너도 나도 한마디씩 했단다. 한편 도둑은 홍찬봉이 돈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했어. 그래서 슬그머니 홍찬봉 댁에 찾아가 보기로 했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몰려있는 거지? 도둑은 웅성대는 사람들 사이를 뒤집어 들어갔어. 그런데 글쎄, 담장에 돈을 찾아가라는 종이가
떡하니 붙어 있는 거야. 불쌍해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돈을 다시 찾아가라고? 도둑은 자신의 성의를 무시한 홍찬봉에게 화가 났어. 도둑은 홍찬봉을 만나기 위해 집으로 들어갔어. 홍찬봉은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책을 읽고 있었지. 날이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그러게나. 궁금한 것이 무엇인가? 돈을 주었으면 그냥 쓰실 일이지 왜 돌려주시겠다는 겁니까? 내 돈이 아닌 걸 어찌 함부로 쓰겠소? 또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상심이 클 것이 아닌가? 홍찬봉의 말에 도둑은 기가 막혀서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말했어. 세상에 남의 집 소단에 돈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네가 그걸 어찌 아나? 혹시 자네가 넣어둔 것인가? 방긋이 웃는 홍찬봉을 보고 도둑은 아차 싶었지. 옳거니 자네가 넣어두었군. 그렇지 않고서야 소단에 돈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턱이 있나? 홍찬봉은 돈의 주인을 찾았다는 사실에 기뻐했어. 그러고는 돈을 들고 마당으로 나왔지. 맞습니다. 제가 놓고 간 돈입니다. 실은 어젯밤에 찬봉님 댁에 도둑질하러 들어왔다가 형편이 어려운 걸 보고 놓고 간 겁니다. 그러니 성의를 봐서 그냥 쓰십시오. 도둑은 사실대로 말했어. 그렇지 않으면 홍찬봉은 결코 남의 돈을 쓸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무슨 소린가? 지금 내게 도둑질한 돈을 쓰란 말인가? 홍찬봉이 호통을 치자 도둑은 움찔했어. 내 자네 마음을 생각해서 포도청에는 알리지 않을 테니 당장 이 돈을 갖고 돌아가게. 아무리 어려워도 나란 일 하는 사람이 남의 돈을 받을 수는 없네. 하지만 도둑은 도저히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었단다. 배고픈 식구들을 생각하시어 제발 이거 한 번만 받아주십시오. 자네는 기어코 포도청에 끌려가고 싶은 모양이군. 홍찬봉의 호통에 도둑은 털썩 무릎을 꿇었어. 아,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분도 계시는구나. 그날부터 도둑은 세 사람이 되기로 했어. 도둑질하던 버릇을 버리고 홍찬봉네 일이라며 팔을 걷고 도와주었거든. 손수 울타리도 고치고 산에서 나무도 한가득 해왔어. 홍찬봉을 보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기 시작한 거야. 여보게, 이러지 말게. 우리 일하는 사람을 둘 형편이 못 되네. 홍찬봉은 도둑의 행동에 안절부절 못하며 어쩔 줄 몰라 했어. 잠봉 어르신,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 품상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홍찬봉이 아무리 말려도 도둑은 도통 말을 듣지 않았단다. 홍찬봉은 도둑에게 뭔가 해줄 것이 없나 곰곰 생각해 보았어. 옳지, 그를 가르쳐주면 되겠구나. 다음 날 홍찬봉은 도둑을 불렀어. 이보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자네에게 글을 가르쳐주는 것이라네. 그러자 도둑은 당황해하며 손사래를 쳤어. 당차는 말씀이십니다. 저같이 무식하고 천한 놈이 무슨 글입니까? 무식하니까 배워야 하고 글을 배워야 천한 것에서 벗어나지 않겠나. 도둑은 홍찬봉의 말에 크게 감동하여 글을 배우기로 했지. 하늘 천 따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느라 몹시 힘들었지. 도둑은 뒤늦게 배우는 글 공부가 재미있었단다. 홍찬봉과 도둑에 대한 소문은 퍼지고 또 퍼져나갔어. 그러다가 마침내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 도둑은 솥에 돈을 두고 가고 홍찬봉은 돈을 돌려주려 했다고? 지금은 홍찬봉이 도둑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지.
두 사람의 이야기에 임금님은 호탕하게 껄껄 웃었어. 홍참봉의 정직함은 나라와 백성을 위해 큰 일을 할 것이다. 홍참봉에게 높은 벌을 내려야겠구나. 임금님은 홍참봉을 불러 높은 벼슬을 내렸어. 임금님의 생각대로 홍참봉은 나라와 백성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 그 후 홍참봉의 벼슬은 점점 높아져서 판서 자리에 올랐단다. 그동안 글 공부를 열심히 한 도둑도 과거 시험에서 보란듯이 장원급제를 하고 벼슬에 올랐지. 어르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요? 벼슬 자리에 나가던 날 도둑은 홍참봉에게 고개 숙여 절을 했어. 자네만 은혜를 입은 게 아니네. 나도 자네에게 은혜를 입었다네. 자네가 없었다면 내가 어찌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겠나. 두 사람은 서로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라와 백성을 위해 한평생을 살았지. 이 이야기는 명심보감 여미편에 나오는 이야기란다.